흔히 말하는 추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 추론 능력은 뭐냐면은 이게 유형학습이 끝났어. 근데 항상 시험에는 아는 것만 나오지 않죠. 새로운 문제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본 적 없는 문제들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 본 적 없는 문제를 푸는 연습이 이제 유형학습에 이어서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본 적 없는 문제는 어떻게 푸는 방법을 이제 우리가 할 수가 있냐, 기를 수가 있냐. 그거는 모르는 문제를 여러분이 탁 보고는 인내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사실 5분, 10분 고민하기도 힘들 거예요. 모르는 문제를 붙잡고 있는 그 경험이 너무나도 이제 생소하다 보니까 이제 한 10분? 10분 동안 막 고민을 한다고 했는데 시계 보면은 한 1, 2분 가 있고, 그러니까 한 10분 이상 진득하게 고민을 해보세요. 저는 가이드라인 사실 10분으로 주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한 다음에 답지를 보고 내가 이 생각을 해냈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결국 그런 거는 이제 개념이랑 유형학습이 다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이 발상의 문제거든요. 문제 이 조건을 보고 이런 생각을 내가 했어야 되는구나. 이제 왜 이런 생각을 못했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뻗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추론 능력, 새로운 문제, 한 번도 본 적 없는 문제를 푸는 능력이 배양이 됩니다. 배양을 하는데 개월 단위가 아니라 연 단위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추론 능력을 배양하는 데는 연 단위가 걸려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생들이 그렇게 막 고생을 하고, 그리고 수학이 상위권으로 갈수록 격차가 잘 안 좁혀지는 이유가 추론 능력은 몇 달 만에 바짝 기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그런 습관을 좀 들여야 돼요. 지금은 차근차근 문제를 단기간에 많이 막 풀고 하는 게 당장 시험 점수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그게 나중에는 이제 극복할 수 없는 차이가 돼서 여러분을 가로막을 거예요. 그때 되면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라도 10분, 그리고 점점 고민을 하는 시간을 늘려가면 좋겠죠. 지금 10분 고민하는 친구들은 15분 동안 고민하세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한 문제를 잡고 고민하는 그런 걸 늘리는 게 좋겠죠. 물론 이거는 유형학습이 어느 정도 끝난 단계에서 하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제 간단한 유형학습으로 풀 수 있는 문제를 계속 붙잡고 있는 것도, 왜냐면 이게 그 단계가 해결이 안 되는 상태라면은 문제집을 풀면 많이 틀리거든요. 근데 그 무수히 많은 틀린 문제를 하나하나 다 몇 시간씩 고민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틀린 문제가 웬만큼 줄어들었다 싶을 때 저는 이제 진득하게 고민을 해보고, 그리고 뭐 5분, 10분, 그리고 그 이상을 좀 고민을 하는 연습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 방법론을 얘기했다면 그 다음에는 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팁들, 요소들을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저는 선행학습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아까 전에도 예습 복습할 때 이야기를 잠시 했지만 결국 이 공부라는 게 몇 번 보냐가 굉장히 이해 깊이에 영향을 많이 끼쳐요. 그 첫 번째 봤을 때와 두 번째 봤을 때는 굉장히 그 이해 깊이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럼 이 선행학습이란 거는 일종의 예습의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막상 학기에 들이닥쳤을 때 예습하기 쉽지 않아요. 예습 복습하는 습관은 정말로 그냥 만들기 어려운 습관이란 말이죠. 근데 아예 선행학습을 하는 거는 그거보다는 저는 솔직히 쉬운 것 같아요. 어떤 뒷학년의 개념을, 문제지를 보고 이제 개념을 보고 그 용어에 익숙해지는 것만으로 이제 큰 성과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선행학습 하는 게 좋다. 선행학습 하는 사람이 적어도 이제 다른 사람보다 그 개념을 한 번 더 보게 되고, 그리고 시험을 치는 그 시점에서 선행학습을 한 그 정보가 남아있기 때문에 한 번을 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이해도나 어떤 숙련도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무작정 선행을 많이 하는 게 좋으냐?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중학생 때까지는 한 1년 정도 빠르게 공부를 하는 것이 저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이상 나가면은 좀 무리고, 1년 정도 빠르게 진도를 나가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 방학을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방학 때 그 다음 학기 치고 나가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다음 학기를 치고 나가면 분명히 남는 시간이 생겨요. 그럼 이때 차근차근 나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고등학교에 가면 이제 수학 1이라는 게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과정,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2학년 1학기 과정까지 끝내놓으면은 그 다음 공부를 하는데 훨씬 수월합니다. 근데 고등학교 가서 선행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런 선행을 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중학교 내신이 별로 안 중요해서거든요. 근데 고등학교에 가면은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시험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행을 하기보다는 그 시험에 집중하는 게 더 이제 효율이 좋겠죠. 왜냐면 이 시험 성적이 그대로 이제 대입에 반영이 되니까. 그래서 어떤 고등학교 때는 이런 거 불가능하고 중학교 때 좀 이제 해놓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지금 하는 것도 어려운데 선행을 하면 되느냐? 맞아요. 지금 하는 게 어려운 학생들은 지금 하는 거를 좀 열심히 해서 이거 지금 하는 그러니까 지금 개념을 어느 정도 레벨에 궤도 올려두고 나서 선행을 시작을 해야 돼요. 이거는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런 지금 커리큘럼, 지금 현행 과정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상태에서는 예를 들어 중2가 중3 거를 한다고 해서 크게 무리가 있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중2 때 배운 게 중3 때 그대로 나오거든요.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그 위에 벽돌이기 때문에 밑에 벽돌을 자꾸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좀 공부를 미리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좀 해두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선행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지금 길러둬야 될 것은, 자, 수학하면은 뭐가 다른 과목이랑 차이가 있죠? 서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 손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계산력이랑 계산 속도가 생각보다 중요해요, 여러분.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진짜 시험 칠 때마다 고통을 받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시험이라는 게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다 아는데, 그러니까 다른 친구보다 내가 어려운 문제를 훨씬 잘 푸는데 시험은 내가 훨씬 못 볼 수가 있어요. 왜냐 계산이 느리니까 시험 문제를 다 못 풀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는. 그래서 이제 계산을 좀 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 계산 연습하는 문제지들이 있어요. 놀랍게도 기탄 수학통 이런 거 보면은 단순 계산들이 쫙 그냥 한 권이 통째로 단순 계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거 본 적 있나요? 다행이네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시간을 좀 재면서 푸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이제 정확하게 푸는 것을 전제로 좀 빠르게 이 연산을 처리하는 연습이 돼 있으면은 고등학교 때 굉장히 수월합니다. 정말 굉장히 수월해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가면은 할 수 없는 것, 고등학교에서는 도저히 배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신경을 계산 속도를 늘리는 것도 여러분이 염두에 좀 두면은 수학을 잘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또 한 가지 팁은 풀이를 깔끔히 쓰고, 그거를 위해서는 글씨 자체를 좀 잘 쓰는 게 생각보다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필기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필기 습관이 잘 돼 있고 그런데 고등학교 때 보면은 정말 신기한 점이 있었는데, 공부를 되게 잘하고 성적을 잘 받는 친구들이 하나같이 글씨를 잘 써요. 그리고 글자 자체를 못 쓰더라도 그 글을 보면은 깔끔하다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글자가 좀 엉터리까지는 아니고 글자가 좀 이제 못났어도 전체적인 문서를 보면은 깔끔하다. 줄이 딱딱딱딱 맞고. 이건 솔직히 기본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희가 결국에는 이제 필기 내용에서 뭔가를 보게 되고, 우리가 뭔가 잘 내가 제작한 학습으로도 결국 내 글씨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알아보기가 어려우면은 보기가 싫어져요. 그리고 글씨를 잘 못 쓰는 사람은,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은 글씨 쓰는 게 재밌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모로 저는 이제 글씨 자체를 잘 쓰는 게 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기본기.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제자리 머리디기로 치면은 어떤 키를 키우고 이제 평소에 운동을 열심히 하고, 전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과목을 공부할 때 글씨 쓰는 게 많이 중요하고,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씨를 못 쓰면 실수를 해요. 내가 쓴 글씨가 뭔지 못 알아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이 배양을 하면 좋겠습니다. 배양하는 방법은 지금부터 글씨 쓰는 거 열심히 연습하고, 수학 문제 특히 풀 때 이제 풀이 과정 깔끔하게 한 줄 딱 내는 연습이 필요하겠죠. 이거 되게 귀찮거든요. 그렇지만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게 아는 문제를 막 빠르게 풀고 넘어가고 싶은 욕구가 생길 텐데, 풀이 과정을 깔끔하게 쓰는 연습을 지금 해둬야 돼요. 그리고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오답노트에 대해서 웬만한 사람은 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굉장히